우리나라 최대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에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한 경우 척을 지게 되기도 하지요. 언제부턴가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당당한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날인 명절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뒤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요? 덕담 혹은 배려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변화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간만에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의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곤란해 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면 더욱 그러하지요. 가족들 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로 정치, 성적, 체중, 외모, 결혼, 취업, 임신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공통점은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성적과 체중, 20대에게는 결혼과 취업, 30대에게는 직장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라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에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개인 근황과 사생활 캐묻기 금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 취업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흔하게 오가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만나자마자 대뜸 시집 언제 갈 거니? 취직은 왜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며 민감한 부분을 정곡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질문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서는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등과 같은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시켜줄 사람을 데려오거나 청첩장을 줄 것입니다. 2. 남과 비교하기 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던데 아직도 취업 못했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던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들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3. 걱정해주는 지적질 금지. 가족 간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든 아니든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은 아픈 곳을 더욱 찌르게 됩니다. 누구는 뭐 한다던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하는 사람이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흔히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유형의 대화도 금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은 어디로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정치 이야기 금지.
어느 가족이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밥상에 정치 주제가 반찬으로 오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명절만이라도 정치적인 소신은 내려놓고 정치 뉴스가 나온다거나 정치 이슈가 나온다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인신공격성 외모 지적 금지. 그만 먹어.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를 대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뚱뚱하다는 말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6. 자기 자랑 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은근한 자기 자랑은 못 사는 가족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식 자랑도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듣기 싫고 비교가 되어 더욱 초라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만큼이라도 자기 자랑, 잘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 경제적 상황 캐묻기 금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집은 언제 사려고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물으면 실례입니다. 8.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기.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은 하되 가르치는 훈계를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덕담한다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사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넌 뭐든 다 잘할 거야. 등의 상대방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입니다. 1. 취직은 어떻게 됐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주변엔 취업, 실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에게는 취업과 관련한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문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 안 다니면 요즘은 뭐하냐? 실력을 키워야지.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언제 결혼할 거니? 젊은 남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사귀는 사람은 있니? 너무 고르지 마라. 사귀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니? 학교는 어디 나왔대? 이런 질문은 듣는 이에게 부담입니다. 3. 어느 대학을 지망하니? 가족 중에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니?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중간한 대학 가려면 기술이나 배워라. 올해엔 합격할 수 있겠지? 4.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가족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삼가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장 승진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아들 낳았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어떻다는데,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네는 명문대 진학했는데, 벌써 자기 집을 장만했다더라.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나름 관계를 강화하는 가벼운 질문이나 관심 그리고 덕담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대에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에 나이 든 연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에 따른 말 절제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을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을에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장자라도 곤란해 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헤아려 가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는 말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너의 결혼 소식을 고대하고 있단다 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 자식이나 형제를 자신이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강요하면서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인식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대화가 오가겠지요. 예를 들면 사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촌 앞에서 이번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명절 전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눈치껏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행동은 요즘 젊은 특히 세대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유연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연장자가 명절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 사이라도 오랜만에 만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요. 반발하면 대화가 싸움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화가 쌓여 나중에 엉뚱하게 터질 수 있답니다. 담담하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고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말로 대처하는데 서투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일수록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한 정의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윗세대는 서로 부대끼면서 드는 미운정 고운정이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세대는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명절 때일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고 지갑은 여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에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한 경우 척을 지게 되기도 하지요.
언제부턴가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당당한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날인 명절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뒤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요? 덕담 혹은 배려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변화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간만에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의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곤란해 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면 더욱 그러하지요. 가족들 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로 정치, 성적, 체중, 외모, 결혼, 취업, 임신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공통점은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성적과 체중, 20대에게는 결혼과 취업, 30대에게는 직장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라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에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개인 근황과 사생활 캐묻기 금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 취업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흔하게 오가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만나자마자 대뜸 시집 언제 갈 거니? 취직은 왜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며 민감한 부분을 전곡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질문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서는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등과 같은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시켜 줄 사람을 데려오거나 청첩장을 줄 것입니다. 2. 남과 비교하기 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던데 아직도 취업 못했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던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들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3. 걱정해주는 지적질 금지. 가족 간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든 아니든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은 아픈 곳을 더욱 찌르게 됩니다. 누구는 뭐 한다던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하는 사람이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흔히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유형의 대화도 금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은 어디로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정치 이야기 금지. 어느 가족이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밥상에 정치 주제가 반찬으로 오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명절만이라도 정치적인 소신은 내려놓고
정치 뉴스가 나온다거나 정치 이슈가 나온다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인신공격성 외모 지적 금지. 그만 먹어.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를 대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뚱뚱하다는 말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6. 자기 자랑 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은근한 자기 자랑은 못 사는 가족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식 자랑도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듣기 싫고 비교가 되어 더욱 초라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만큼이라도 자기 자랑, 잘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 경제적 상황 캐묻기 금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집은 언제 사려고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물으면 실례입니다. 8.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기.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은 하되 가르치는 훈계를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덕담한다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사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넌 뭐든 다 잘할 거야. 등의 상대방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입니다. 1. 취직은 어떻게 됐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주변엔 취업, 실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에게는 취업과 관련한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문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 안 다니면 요즘은 뭐하냐? 실력을 키워야지.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2. 언제 결혼할 거니? 젊은 남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사귀는 사람은 있니? 너무 고르지 마라. 사귀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니? 학교는 어디 나왔대? 이런 질문은 듣는 이에게 부담입니다. 3. 어느 대학을 지망하니? 가족 중에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니?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중간한 대학 가려면 기술이나 배워라. 올해엔 합격할 수 있겠지? 4.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가족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삼가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장 승진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아들 낳았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어떻다는데,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네는 명문대 진학했는데, 벌써 자기 집을 장만했다더라.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나름 관계를 강화하는 가벼운 질문이나 관심 그리고 덕담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대에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에 나이 든 연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에 따른 말 절제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을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을에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장자라도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헤아려 가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는 말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너의 결혼 소식을 고대하고 있단다 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 자식이나 형제를 자신이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강요하면서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인식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대화가 오가겠지요. 예를 들면 사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촌 앞에서 이번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명절 전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눈치껏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행동은 요즘 젊은 특히 세대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유연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연장자가 명절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 사이라도 오랜만에 만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요. 반발하면 대화가 싸움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화가 쌓여 나중에 엉뚱하게 터질 수 있답니다. 담담하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고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말로 대처하는데 서투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일수록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한 정의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윗세대는 서로 부대끼면서 드는 미운정 고운정이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세대는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명절 때일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고 지갑은 여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